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이죠.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도 뉴스 앤 뮤직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거기 가서 딴소리하고 여기 가서 또 딴소리하고. 참. 아니 거기서도 이 뉴스 정면 승부 홍보를 한다니까요. 뉴스 앤 뮤직이 잘 나와요. 모르겠는데. 잘 나와요. 잘 나온다고요? 네, 잘 그렇군요. 나오는데 그런데도 하여간 여기서 좀 딴소리 좀 해봐요. 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이 딴소리가 아니고 제 본심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라는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 예. 기간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 앵커 이름이죠. 신율로 이행시 한번 받아볼까 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비판과 네. 그리고 반대를 했는데 말빨이 아주 안 먹혀요. 힘이 없으십니다. 네, 힘이 없어요. 아유, 신율로. 힘들어요, 요새. 예.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최대한 독창적이고 센스 있는 이행시 보내주시면 밖에서 저희 제작진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참 조마조마하다. 왜요? 예, 6780님, 저는 퇴근하고 6시 이후부터 잘 들어요. 정치 말고 다른 이슈도 좀 다뤄주세요. 항상 파이팅. 고맙습니다. 자, 6780님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네. 오늘 저희가 4부에서 싱크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싱크홀이 싱크홀이면 아니고 싱크 가라앉는다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예, 그리고 사실 정치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게 저도 머리도 식기 사실 이게 정치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안 좋거든요. 예, 솔직한 얘기로. 예. 근데 어쨌든 직업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저는 정치 얘기만 하는데 학교에서도 정치 얘기 여기 와서도 정치 얘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것도 중요한 얘기는 사실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두 재판관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기를 시작했죠. 재임 시절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다뤘는지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한 경찰의 직사 살수 사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또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친족 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이 친족 상도례 정한 형법 조항도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는데 이게 아시아 국가에서 제기된 첫 기후 관련 소송으로 위헌성을 인정받은 것 역시도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갈등이 격화하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총 11건의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 사건 심리한 바도 있고 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심리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하지 않은 거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단 어떻게 됐든 받아들여야죠. 두 재판관이 직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해야 한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되고 얘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임기 기간에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이게 국가 제도거든요. 근데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요. 네. 법치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공화주의와 법치주의 두 가지의 기둥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존중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헌법재판소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데요. 일단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지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가 되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현재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관 7인 체제 역시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그리고 탄핵 결정, 헌법 소원 인용 결정 이렇게 좀 더 무게가 있는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은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사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발생한 경상도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 이게 집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이게 더 피해 면적이 넓다며요. 네, 생각보다 엄청 컸습니다. 예. 산림청이 지금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잠정 집계치를 발표하기로는 10만 4천 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산림청이 애초에 파악했던 산불 영향구역이 4만 5,157 헥타르였는데 이것보다 2.2배나 큰 면적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산불이 바람을 워낙 강하게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화선이 타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일부가 이 산불 진화를 위한 영향구역 작성에서 빠졌고요. 그래서 이미 타버린 곳은 또 우선 진화 대상이 아니고 화선도 없어서 영향구역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만큼 워낙에 산불이 빠르고 강하게 번졌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를 보면 지자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1차로 진행을 했고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2차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더 지자체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잠정 집계치지만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다음 소식은 말이에요. 네. 제가 물론 여러 가지 범죄 다 나쁜 거지만 특히 유괴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요새 이거 강남 초등학교 일대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가 늘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돼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A초등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A초등학교 인근에서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어디론가 데려가라고 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A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개포동의 B초등학교에서도 지난 16일에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쯤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가방끈을 잡아채면서 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학생이 뿌리치고 도망간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고 CCTV 영상 확보해서 괴한의 몽타주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요새 이렇게 되면 CCTV로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대부분 다 잡는데 이게 좀 잡기가 힘든 모양이죠? 일단 워낙 최근에 발생한 일이라서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요즘은 범죄자 잡기가 워낙에 그런 CCTV가 많으니까. 검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대낮에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는 않는데 일단 A 학교 관계자는 아침부터 학교 안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라는 학부모 전화가 빗발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의 불안이 상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A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서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지도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가 신고된 개포동의 B초등학교 측도 이제 CCTV 설치, 순찰 강화를 요청을 경찰에 하면서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또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스쿨폴리스 뭐 이런 분들 안 계신가? 사실은 SPO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분들이 이 물론 등하교 지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널목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애기들이 학생들이 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분들도 조금 이제 이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게 좀 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거 진짜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금 시대에 이런 짓을 하는지 이거는 일벌 100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둘둘님 신선하게 진행하는 신유 교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신선하긴 하죠. 왜? 제가 기존의 이 시사 프로그램의 틀처럼 진행은 안 하거든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투명하게 오래오래 진행 부탁드려요. 야, 율법에 어긋나면 안 되죠. 율이 이게 진짜 어렵겠다 했는데 율법이 있었네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뭐 적어놨는데요. 또 9194님 12월부터 잘 듣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가 전화가 안 오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들을 때마다 신 나는데 율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동도 있네요. 율동. 그거 운동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9470님 신 나는 퇴근 시간입니다. 네. 신나는 퇴근 시간. 율의 YTN 시사탕탕 덕분에 즐겁습니다. 항상 한 이슈 잘 듣고 있어요. 예, 이분은 진짜 명실상부하게 옛날부터 저희 YTN을 애청하고 계시고 그러네요. 저를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아껴주신다라는 그거를 딱 증명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해서 시사탕탕 이게 한 8년 전까지 진행을 했을 거예요. YTN에서. 그렇군요. 네, 신율의 시사탕탕.
예.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둘님, 9194님, 9470님 세 분께 커피 축하드립니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